끝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 어찌 그런 일에 쾌감이 생기겠습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임금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제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왕은 웃기만 할 뿐 말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왕이 웃기만 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지금 정말 바라는 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내놓기에는 뭔가 개면쩍고 캥기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살지고 맛있는 음식이 입에 부족하십니까? 가볍고 따스한 옷이 몸에 부족하십니까? 자, 이런 거는 지금 그 왕이 이런 걸 그렇게 뭐 부족해 할 리가 별로 없죠. 아니면 눈여깃거리로 아름다운 것들이 부족하십니까? 귀로 들을 아름다운 음악이 부족하십니까? 앞에 놓고 부릴 사람들이 부족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왕이면 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맹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일부러 쭉 꺼낸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선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도록 지금 이제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맹자가 임금님의 여러 신하들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어찌 그런 것들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선왕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그렇다면 임금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넓히고 진나라 초나라와 같은 대국에서 조공을 받으며 중원에 군림한 뒤 사방의 오랑캐를 어루만지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패권을 차지하는 것,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를 넓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진나라, 초나라 같은 대국에서 조공을 받는다. 지금 이 패권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제선왕의 욕망이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한 대로 한다면 큰 욕망, 그래서 대욕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제선왕의 욕망인데 지금 맹자가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맹자는 소리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연목구어 있죠. 여기서 지금 연목구어라는 이 한자 성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하는 행동을 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은 제선왕이 지금 하는 행동이죠.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또 그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지로 몰고 또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군량미나 채우고 있고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구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람들이 힘겨워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거기에다가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어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이 비정규직 힘들죠.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선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욕망은 중국을 제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자, 당연히 이러면 왕의 재산은 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창고는 가득 차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허덕일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제 나라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 그런 정치를 하면서 그런 대욕, 그러니까 중국에 군림하려고 하는, 중국의 패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연목구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왕이 발끈했습니다. 내 욕망이 그처럼 심한 것이란 말입니까?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자, 맹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연못고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사실 연못고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관은 그 다음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은 비록 고기를 잡지 못한다 해도 뒤탈은 없습니다. 다만 고기를 못 잡을 뿐이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뒤에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맹자가 제선왕에게 하는 경고이죠. 그러니까 연못고는 고기 못 잡은 걸로 끝나지만, 이루지 못하는 걸로 끝나지만 뒤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선왕이 하는 행동으로 그러한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루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그거는 더 큰 뒤탈을 남긴다, 재앙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선왕이 그러한 백성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공연한 다른 나라를 침략했었을 때 그걸로는 충분하게 이 성과를 이룰 수 없고, 성과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존하기 힘들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맹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 까닭이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정말 한번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봐라 지금 하면서 맹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묻습니다. 추나라 사람들과 초나라 사람들이 싸운다면 임금님은 누가 이길 거라고 여기십니까? 자, 여기서 추나라가 지금 나왔는데요. 아마 맹자가 일부러 추나라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맹자의 나라, 그러니까 맹자의 고향 나라가 추나라죠. 그런데 그 추나라는 지금 이제 곡부 밑에 있는데요. 그 나라가 너무나 조그마서 정말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 그 반경조차도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초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이 당시에도 제 나라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와 초나라 사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 비교되지 않는 나라를 들이댄 건데요. 그러니까 왕이 말했다. 초나라 사람들이 이기겠죠. 이거는 너무나 빤한 소리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고, 인구가 그렇게 적은 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적대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약한 나라는 그렇게 강한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천하의 땅은 사방으로 천리가 되는 나라가 9개 있는 폭입니다. 물론 이때 천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천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 천하의 땅. 제 나라는 땅을 다 합치면 그중 하나를 차지하는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9분의 1의 이 넓이라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서 자신보다 8배나 더 큰 것을 정복하려 하는 것은 추나라가 초나라를 적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찌하여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다시 말해서 덕 있는 정치를 펼쳐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덕 있는 정치를 펼치면 백성들이 그 덕에 감화돼서 평화로운 사회를 찾아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오손도손 잘 사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 이렇게 이 제사를 지내는데도 전혀 유감이 없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를 찾아서 여기저기서 몰려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이 패권자 왕천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맹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의 어떤 질문이 있겠죠. 과연 그러면 제 나라가 아닌 아주 조그마한 나라도, 가령 여기서 본다라면 지금 이 추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도 인의 정치를 하면 중국을 왕천화할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중국을 제패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냥 관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다도 맞다라고 아마 얘기하겠죠. 그런데 맹자는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 뒤편에 보면
이 등문공 편이 있는데요. 그 등나라입니다. 등나라의 문공이 이제 질문한 것들이 주로 나온 그 편인데요. 등나라도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맹자는 등나라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왕천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훗날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일어설 어떤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대에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든가 망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어떤 그 세력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덕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이 중국을 이렇게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맹자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관념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지금 왕천하를 하라고 한 나라는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였죠. 근데 제나라와 위나라는 이 앞에서 봤듯이 지금 제나라의 땅 크기가 9분의 1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충분히 왕도를 실시해서 중국 천하에 어떤 이 왕도가 퍼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 관중에 대한 그 맹자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관중이 제나라와 같은 그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꿔서 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자밖에 못 만든 것은 그거는 좀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맹자가 생각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맹자가 제나라 정도 세력 규모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왕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훌륭한 재상이 보필하고 그 속에서 많은 훌륭한 신하들이 나온다라면 덕과 인과 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나라가 아까 앞에서 지금 방현과 손빈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현과 그 손빈, 그러니까 이 손빈에 의해서 패하기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위나라가 아주 막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제나라보다도 더 막강한 나라였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손빈에게 패하고 그 다음에 진나라 쪽에 있었던 상황에게 패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지 그렇게 몇 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역시 땅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위나라의 땅 크기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맹자는 그 정도 규모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관념적으로 한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인덕이 베풀어지는 정치를 하시오. 자, 나오는 거죠. 인덕이 베풀어지는 정치. 그래야 그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평온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다 아마 부러워할 겁니다. 천하의 벼슬아치들이 모두 임금님의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바라고 농사꾼이면 누구나 임금님의 들판에서 밭갈기를 바라며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임금님의 시장에 상품을 놔두기를 바라고 여행객들은 모두 임금님 땅의 길로 나서기를 바라며 자, 이거 지금 힘든 나라들의 사람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리가 헬조선 뭐 이런 소리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북유럽의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 일쪽으로 가서 살기를 바라는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맹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죠.
평화롭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망정,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망정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자기 임금을 비판하려는 천하 사람들은 죄다 임금님에게 달려와. 이때 임금님은 제선왕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인데 다른 나라 왕에게 하소연, 호소하고 싶게 하십시오. 우리를 좀 구제해 달라고. 다른 나라 시민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막 바라는 그런 나라,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임금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제 맹자가 제선왕에게 그리고 앞에서 양효왕에게 계속 촉구했던 소리 있죠.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나는 흐리멍텅해서 그런 경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뜻을 받들어 나를 밝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비록 명민하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선왕이 이제 맹자의 어떤 그 말에 좀 솔깃해진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내가 따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생업, 항산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마음, 항심을 지니는 일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에 따라 일정한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맹자 하면은 늘상 인용되는 지금 구절인데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원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왈 무항산이 유항심자, 그러니까 항산이 없는 자는 없고서도 유항심, 항심이 있는 자는 유사위능, 오직 선비만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선비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친다라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래서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의 종교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만 건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성직자이겠죠. 그 성직자는 어떤 좀 가난하다고 해서 항산이 없다고 해서 거룩함에 대한 또는 신에 대한 그 뜻을 버린다라고 하면 그걸 성직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뜻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었을 때 비로소 성직자라는 소리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정 스님이 말했던 무소유와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맹자가 사람들 중에 항산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도 이 도덕심을 이렇게 갖춘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거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유학은 유물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사람으로 지금 선비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거는 선비의 자격이 없다, 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맹자의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또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약민, 일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무항산, 항산이 없으면 인무항심, 그에 따라서 항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일부러 그러라는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고서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거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맹자가 살던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 하고 한 날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맹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치우친 일,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일을 못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는 거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자기 욕심대로 욕심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이게 이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금 도둑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진 뒤 그 잘못에 따라 형벌을 가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그물로 잡아들이는 짓입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이 한문 원문을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자, 이 한문 원문을 이렇게 이 부분도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망미냐라고 되어 있죠. 이 망이 지금 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그물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둑질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잡아들이면 그거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 그거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